공기업을 동원해서 달러를 연끌한다. 여기서 터지면 종말. 이 말이 진짜 사실일까요? 제가 제목을 좀 강하게 썼기는 하지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외화채 발행 예정 기업을 보시면 올해 말입니다. 외화채를 공기업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30억 달러, 산업은행도 30억 달러, 심지어 포스코도요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한국석유공사 10억 달러, 한국가스공사 10억 달러, 한국해양진흥공사 10억 달러, 한국주택공사 8억 달러, 전체 합치면 120억 달러가 120억 달러. 공기업한테다가 달러 빨리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에. 쉽게 말하면 외화채를 발행하는 건데 달러가 부족하니까 공기업까지 정부가 동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괜찮을까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 외화채 발행 규모는 720억가량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600억 원의 외화채를 발행했습니다. 1년 사이에 20% 120억 달러가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것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6년 사이 2019년에서 2025년까지 6년 사이에 74.9%가 늘어난 것도 문제예요. 공기업의 외화채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게다가 늘어난 규모도 257억 달러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720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쳐요. 그런데요. 만기 도래하는 외화채가 올해 말입니다. 635억 7천만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올해 만기 도래하는 외화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720억 달러 중에 지금 남는 거는 얼마나 되나요? 85억 달러 남는 거죠. 자, 85억 달러가 대한민국의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돈이 되나요? 당장 2025년 12월에 한국은행은 26억 달러를 풀어서 사실상 환율을 방어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내를 더 들여다보면 26억 달러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12월 달에는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12월 달에는 외환 보유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28년 만에 처음으로 26억 달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실제로 시중에 푼 돈 달러는요 26억 달러 이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외화채 85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해서 환율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화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과연 공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공기업이.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180.6%의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은 183%였고요. 2024년은 180.6%였습니다. 741조 5천억 원이.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괜찮지 않답니다. 공기업의 상황이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정부가 공기업에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공기업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저는 공기업이 파산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돈 찍어서 넣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파산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달러를 말입니다. 정부도 외화채 발행해서 달러 끌어오고 또 민간 기업도 외화채 발행해서 달러 끌어오고 이렇게 끌어오면 문제가 단기 외채 비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단기 외채 비용. 단기 외채 비용이 지금 보시면 2025년 9월 말 현재 1616억 달러입니다.
예,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보면 38.3%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단기 외채 때문에 위기를 맞았던 1997년의 위기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요. 예, 41.1%까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내려갔어요. 38.3%로. 그렇지만 2022년 33.5%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2024년 35.8%, 2025년 9월 38.3%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 IMF 외환위기 때는 지금 단기 외채 비율이 2025년에 대비하면 좀 작습니다. 1997년에 286.1%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025년 9월 38.3%니까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자고요. 2008년에 72.4%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뭐 낮기는 낮지만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기업을 동원해서 달러를 지금 외국에서 계속 끌고 오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지 달러가 왜 더 많이 나가는지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왜 많은지를 제대로 분석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뭐 5만 가지를 동원해서 환율을 낮추려고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요. 잘못하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국민연금도 단기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외화채 발행할 수 있어요. 외화채 발행을 하면 여러분 저는 외화채 발행 안 해도 되는 것을 외화채 발행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 그만큼 이자만큼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공기업까지 동원을 해서 외화채를 발행할 만큼 어렵다. 그게 지금 외환시장의 상황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서 달러 연끌을 한다고 하네요. 외화채를 발행을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그래도 공기업은 빚이 많아요. 그런데 외화채까지 많이 발행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공기업 경영이 괜찮을까요? 자칫 위기나 파산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만약 너무 빚이 많아서 위기나 파산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업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종말, 위기라는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기업까지 동원을 해서 달러를 연끌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시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게 점점 사실이라는 게 더 두렵습니다.